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제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입니다.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제2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즉 적법 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 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법 137조를 근거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의 필수적인 책임자 승낙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법 137조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된 피고인이 아닌 기소 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수색은 형사법 21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색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어서 왜곡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입니다.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 못할 만용을 부리며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랄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7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위증한 김진성은 유죄,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는 판결을 보는 듯하여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윤관석 총장은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살포 개입이 무혐의일지라도 야당 현역 의원 6명이 윤관석 총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 6명은 지금 1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석 최후 통첩했던 11월 17일로부터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